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수능일이군요. 그런 가운데 어제 법무차관의 고기영 법무차관 후임으로 법무차관에 임명된 이용구 전 법무실장 얼마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다급했길래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이용구 전 법무실장을 법무차관에 임명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실장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광범 전 특검이 운영하고 있는 LKB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약을 했었는데, 물론 이광범 변호사도 친정부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용구 변호사 바로 백운규 원전 월성 1호기 원전을 갖다가 말려 죽인 그 백운규 산자부 장관,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백운규 장관, 지금 피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백운규 씨의 변호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면 원전 수사를 갖다 강행하자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목을 자르려고 했던 것이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뭐 판사 사찰이다 하는 그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런 죄목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잘라내려 했습니다마는, 행정법원에 윤석열 총장이 손들어주기, 그 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추미애 너는 윤석열을 직무배제하고 그 다음에 징계 청구하고 또 수사 의뢰한 이 모든 세 가지 조치는 부적절, 잘못된 것이다. 한 방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법무부 이제 검사징계위원회 강행하려 하니 고기영 법무차관 나 못하겠다 하고 나 자빠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말 급해졌습니다. 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 즉 자기의 목줄기를 향해서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죠. 변호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직감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변호하고 있던 이용구 변호사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법무차관에 임명한 것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무차관이 당연직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에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는 배제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법무차관이 위원장 대행직을 맡게 되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어차피 보면 자기 사단을 7명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못 믿어서 고기영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갖다가 법무차관에 임명한 겁니다. 근데 더욱더 가관인 것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친구는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법무차관 후임 인선을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용구 변호사를 갖다 법무차관으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라고 승인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거야말로 용팔이 여기다 금 안 묻어놨다 하는 그런 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이용구 차관을 임명을 할 테지만은 이용구를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법률상 위원장인 법무장관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그 대행을 갖다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기를 제한 6명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모든 수순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법무차관, 당연직인 법무차관을 갖다가 지명하는 게 맞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굳이 애써서 이용구 차관을 임명하겠지만은 이용구 차관을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지는 말라라고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드디어 산자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지난해 12월 1일 444개 관련 파일을 갖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최재형 감사원에서 적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 심지어는 자 너희 윗선이 누구냐? 네가 무슨 수로 보면 그 다음날 감사원에서 들이닥칠 줄 알고 파일을 그 전날 일요일날 밤에 들어가서 삭제했느냐? 그랬더니 아유 제가 신내림을 받았나 봐요 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검사를 조롱하고 법을 갖다가 짓밟은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검찰은, 대전지검이죠, 당연히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갖다가 역설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미애 사단의 법무부, 반부패수사부에서 막았습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어제 전격적으로 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을 치겠다는 대전지검에 승인했습니다. 즉 영장을 쳤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담당 공무원들 구속되겠죠. 물론 뭐 또 법원이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원전과 관련돼서 월성 원전을 갖다가 고사시킨, 말려 죽인 그 신내림의 본체, 몸통이 어딘가를 갖다가 향해서 차곡차곡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원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백운규 장관만 해도 깃털이에요. 왜냐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장관한테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 월성 원전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그건 빨리 영구 정지시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제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하나 둘 보면 담당 서기관, 과장, 국장을 갖다가 이제 구속 수사해서 너 윗선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백운규를 갖다 불 거고, 또 백운규를 갖다가 또 구속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청와대를 갖다 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보면 조직적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갖다가 조작, 그것도 보면 한수원을 조작하고 담당 평가위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자료를 갖다가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제 백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원전 수사의 몸통, 원 출발점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이제 불문가십니다. 즉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재임 중에는 민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하겠지만은 검찰은 기소유예를 할 겁니다. 즉 대통령이 지금 재임 중이니까 내가 기소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 당신 2022년 5월 10일 딱 야인으로 나오는 순간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로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기소유예를 할 겁니다. 실제 기소유예할 것이라는 것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미 서초동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전 문제는 딱 떨어지는 기소유예. 그러니까 재임 중에는 사실 현직 대통령을 갖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갖다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그러니 기소 유예시켜 놓으면 되거든요. 기소가 중지됩니다. 기소 중지된 상태에서 시효도 중지됩니다. 그리고 딱 퇴임하자마자 딱 검찰이 잡아 가두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신나는 이야기죠. 그것이 대한민국, 이것이 나라냐 했던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바로 말이죠. 바로 이게 나라고 이게 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급했습니까? 사람이 급하면요 계속 실수를 연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미애 씨가 보면 위에서 계속 청와대에서 압박은 내려오지, 윤석열을 보면 잘라야 되지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흔히 3인방이라는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다음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검찰 담당관, 이 이른바 추미애 사단 3명을 갖다 통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여러 허점이 드러나고, 그 허점을 갖다가 과연 법률 전문가들이 들인 검사들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판사들이 용인하겠습니까? 하다못해 법무부 감찰위원회 감찰위원들이 용인하겠습니까? 또 눈 밝은 언론이 용인하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오로지 그저 윤석열을 갖다가 빨리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추미애에게 자, 이용구 내가 안 칠 테니까 너 그리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일단 너 밖으로는 절대 이용구 내가 이용구를 차관으로 임명을 하되 너 추미애 너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으로 앉히지 말라고 내 얘기했다. 그러나 추미애는 앉혀야죠. 왜? 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 위원장,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딱 두 사람만 명기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2명의 검사를 지명하고 3명의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무 차관으로 추미애 너 똥바가지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도 바보입니까? 마침 보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들, 뭐 이완규 변호사, 이제 이석훈 변호사들이 법무부에다 자 감찰위원 내일 그러니까 12월 4일에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징계위원들 명단 좀 보자. 5명. 뭐 장관 차관 알겠을 때 검사 2명은 누구인지, 외부 전문가 3명은 누구인지 좀 보자. 그걸 절대 안 내준답니다. 뭐 사생활 보호한다고. 무슨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면 기습해갖고 저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물 먹이려고 드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속 신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도 만약에 이용구 씨가 저 징계위원회에 들어온다면 기피 신청을 내겠다라고 지금 또 하나의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용구 법무차관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저 부동산 대란 나면서 뭐 두주택자 공직자는 다 팔아라, 다주택자 다 팔아라, 이게 자기들 뉴 노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용구 씨 같은 경우는 강남의 서초구의 50평짜리 아파트, 또 강남구의 34평 아파트, 도합 시가로 42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답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건 저희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명색이 법무부, 법을 집행하고 법을 갖다 관장한다는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올 8월에 청와대가 애써서 뉴 노멀이라고 만들어 놓은 다주택자 배제 원칙도 어그러뜨린 채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장, 물론 그때는 법무실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준비단장 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의 이용구 씨를 갖다가 법무차관에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만큼 윤석열 검찰의 원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급해도 너무 급해진 거죠. 자, 오늘 12월 3일 수능일입니다만 오늘 하루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